1월 17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마틴 루터킹 기념일을 맞아 휴장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하락 출발했지만 장중 프랑스 국채 발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는 소식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프랑스 지수는 0.89% 올랐고 독일 지수는 1.26% 이상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삼성그룹과 현대차, LG, SK 등 4대 그룹이 시스템 통합과 광고, 건설, 물류 등 4개 분야에서 입찰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가 사라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 중 앞으로도 필요한 업무를 하는 이들의 고용 형태가 올해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박미라입니다. 마틴 루터킹 기념일을 맞이해 휴장한 뉴욕 증시, 유럽 증시는 일제히 반등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장 초반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프랑스가 저금리로 국채 입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라는 소식에 장 막판 들어서 일제히 반등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는 유럽 국가들의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유럽 증시 영향을 받아서 국내 증시 훈풍을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장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순서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는 마켓앤 포커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성공 전략 세워보는 마켓앤 포커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앵커님 반갑습니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전국 시청자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어제 대표님께서 저점에서 조금씩 매수해도 괜찮겠다라고 하셨는데 어제 따라하신 분들 좀 많을까요? 예, 어제 따라하신 분들 많았습니다. 굉장히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저점에 매수해라고 했는데, 독일, 프랑스 그 국가 신용 등급 이거는 뭐 기존에 알려진 거고요. 채권 발행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중국 이제 그 각 은행들이 채권에 동의함으로써 매수를 했는데요. 제가 볼 때 극한다고 뭐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많이 할 것이냐, 그거는 절대 아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요. 일단은 단기 매매에 이제 치중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어제 주가 자체가 이제 굉장히 많이 밀렸죠. 아침에 이제 여러분들 당황스러울 만큼 많이 밀렸는데, 제가 저점에 매수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일단. 어제 저점에 매수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점 매수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1850 이하는 강력 매수 자리다 이렇게 했는데 어제 센시 전기 여러분께서 많이 매수하신 모양이에요. 아침에 문자 많이 오는 거 보면. 네. 그래서 일단 뭐 많이 매수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그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특별한 그 이유가 이제 외국인들이 팔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파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어제 1조 정도 매도를 쳤습니다. 1조 정도 매도 치면서 주가를 급락시켰는데 이제 기관들이 요즘 기관짓을 잘해요. 기관들인데 특히 어제 개인들은 4천억 정도 담보 부족 내고 재매수했는데 오늘 주가가 고점 또 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점 매수하신 분들이 거의 1850 이하에서 샀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볼 때는 1875 전후까지는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1870 전후까지는 반등할까를 보는데 어제 1850에서 매수하셨으면 1875 팔면 여러분들이 한 3% 전후에서 수익이 날 걸로 생각하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단기 고점 매도를 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요즘 장 자체가 진짜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제 그 외국인 동향을 한번 볼 필요 있는데 외국인들이 요즘에 이제 갈피를 못 잡습니다. 그 사이 계속 삼성전자를 매도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또 OCI라든지 현대중업
국내 기관이 많이 사는 종목 쪽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외국인들은 어쩔 수 없이 돈을 빼갈 수밖에 없는 관계이다. 외국인들이 돈을 빼간다면 우리 시장은 좀 계속 약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주식 안 할 수는 없거든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에서는 계속 영악한 단기 매매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고객여탁금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고객여탁금이 계속 늦게 나와요. 특히 늦게 발표할수록 이 고객여탁금이 문제가 있는데 고객여탁금에 비해서 이제 신용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개인들을 목을 조여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제 상해종합증시가 또 급락했거든요. 상해증시의 급락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상해증시가 연속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해증시에 반등이 있어야 되는데 상해증시 반등 없는 주가의 상승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상해증시를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호주 증시를 관심을 안 두고 있는데 요즘 아침에 이제 시가가 거의 호주 증시하고 똑같이 시작합니다.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하고 이제 일교차가 가장 적은 게 이제 호주 증시인데 각 증권사 이제 그 전산팀에서도 호주 증시 보는 거를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호주 증시가 어제 0.5에 시작했는데 호주 증시 어제 이제 호주 증시하고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가 10시에서 이제 중국 증시 열리기까지 9시에서 10시 전후까지는 호주 증시하고 똑같이 움직이다가 이제 10시 반에 되면 요즘 저희들이 상해 증시하고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상해 증시를 오늘 꼭 한번 봐야 되지 않나 했는데 상해 증시가 오늘 음봉이 나면은 흑삼병이 납니다. 이렇게 되면 전저점을 한번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나라 장도 오늘 고점을 찍고 윗꼬리 달면서 빠지는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상해 증시가 굉장히 지금 변곡점 부분에 있습니다. 변곡점 부분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기술적 분석적으로 봤을 때 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지금 불안한 부분입니다. 불안한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이 이제 21일평 이제 가장 문제가 이제 일목균형표의 이제 기준선이 계속 떨어졌었거든요.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이 계속 떨어지는 모양인데 그 반면에 또 61일평은 계속 상승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61일평이 이제 상승하다가 이제 61일평이 지금 상승을 계속하고 있는데 61일평이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거의 한 15일 있으면 계속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사라지면서 떨어지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 이때 이 부분이 없어지는 분야에서 이 부분이 없어질 때 그때 61일평이 강력히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때 상승하지 못하면 제가 볼 땐 장 자체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저는 뭐 조금 장 자체를 좋게 보진 않습니다. 일단은 뭐 한 보름 동안은 박스권을 보면서 그 이후에 주가를 한번 개인들의 신용을 한 3조 5천원까지 1조 정도 턴 후에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신용 많은 종목을 분명히 불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시 말하듯이 이동평균이 수렴했을 때 주가가 항시 상승이든지 하락이든지 큰 폭의 사고를 분명히 칩니다. 치니까 여러분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은 살얼음판처럼 짧은 매매에 동참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하여간 지금은 굉장히 조심하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세계 이제 경제의 3대의 축이 미국, 그다음에 유럽, 세 번째가 이제 브릭스와 아시아인데요. 네. 아시아도 이제 중국도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뭐 당연히 안 좋고 브릭스는 지금 다 안 좋습니다. 거기 이제 유럽 안 좋고 미국이 조금 버블 그런 모양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원래 상반기는 여러분들이 돈 안 내려면 된다 이런 모양을 지켜야 되지 절대 여기서 돈 따겠다고 몸부림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항상 이야기할 때 10% 손절매를 이야기했는데 10% 손절매 이후에 주가가 이제 다른 데가 먹을 수가 없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선물로 봐서 선물 볼륨저 밴드를 여러분께서 보시면 눈에 뚜렷하게 보일 겁니다. 선물 볼륨저 밴드를 보면 선물 볼륨저 밴드가 어제 죄송합니다. 제가 선물 볼륨저 밴드를 보면 선물 볼륨저 밴드가 현재 일단은 여러분 보다시피 248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떠봐야 4P 정도밖에 못 뜨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4P 같으면 오늘 주가가 많이 떠봐야 20, 4, 5포인트밖에 못 뜨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주가에서 여러분 주식은 한 1% 정도 상승밖에 하지 않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일단은 좀 조심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장 자체는 여러분이 굉장히 위험하다. 오늘 고점에 주가가 1700, 1870 이상의 상승 시에는 고점 매수가 굉장히 중요한 타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네. 오늘은 단기 고점 물량 축소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어제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한 1875포인트, 오늘 고점에서는 매도 전략이 바람직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대표님 그렇다면요, 좀 종목별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예, 종목이 이제 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종목들이 좀 특이한 종목들이 올랐죠. 어제 이제 하이닉스, LG화학 이런 종목들이 조금 뜨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어제 특히 이제 제일기의 호텔신라, 현대상선, 특이하게 이제 상선주들이 싸다가 밀렸고요. 한라공조, LG생활건강,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호남석유, 그 증권주 대우증권 동부화재, 한국타이어, 대한항공, 세아베스텔, 롯데쇼핑, 한정기술 이렇게 상승했는데요. 상승하는 종목들의 공통적인 모양이 60일 이평 상승해서 60일 이평 다 있는 종목들이 상승을 합니다. 장 자체가 이제 어제도 제가 여러분한테 삼성전자를 바라겠는데 삼성전자가 위태위태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가 여러분 보다시피 여기 RSI가 50 변곡점에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제가 전에도 누차했지만 60일 이평 하방 이탈하면 이거 볼 것 없습니다. 삼성전자 60일 이평 하면은요, 여러분 주식은 전체적으로 손절매를 치고 무조건 쉬어야 된다. 근데 삼성전자를 안 죽인단 말이에요. 안 죽이는 그런 모양인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20일 이평 자체가 105만 원이거든요. 이 105만 원을 봐야 돼요. 주가 종합주가축 부디 보지 마시고 삼성전자 주가가 105만 원을 가느냐 안 가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삼성전자가 105만 원을 가면은 주가가 종가의 강세를 보이지만 삼성전자가 21평을 못 따고 105만 원 아래에 있다면 주가가 종가에 굉장히 약한 모양을 보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100만 원 넘고부터 이제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이제 다른 방송에도 삼성전자를 보라고 합니다. 바라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계속 봐줘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떠도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 자리가 이제 헤드앤솔드형 나는 자리거든요. 이게 이제 삼봉 나는 자리입니다. 이게 이렇게 떠버리면 더 나쁜 모양을 보일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궁극적으로 목표 가격이 저는 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 삼성전자가 원래 궁극적인 목표는 제가 볼 때는 135에서 140까지는 갑니다. 그거는 전제 조건은 2000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를 사람들의 이미지가 바뀌는 삼성전자가 이번에 올라갈 때도 주가가 이 100만 원 갈 때도 과열을 못 가고 이제 RSI 과열 70을 못 가고 주가가 빠졌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가고 싶어 가는 게 인위적으로 땡겼다는 거거든요. 개인들이 덤벼들었으면 이 과열이 70 넘었단 말이에요. 70 안 넘고 자꾸 주가가 신고가를 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순간적으로 인위적으로 땡겨가 주가가 올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지금 장 자체를 여러분 꼼꼼하게 한번 보셔야 할 필요가 항상 있습니다. 왜 있냐면 제가 이제 누차 제가 여러분에게 4주 전부터 얘기했다. 볼륨 저변도 횡보다. 주봉의 볼륨 저변도 횡보 여기에서 주가의 시세가 크게 나지 않는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올해장에 상반기에 2000포인트 가는 거 다 그거 헛소리입니다. 그 사람들 이빨 임플란트 해야 돼요. 이빨 빼고. 이 볼륨주인데 주봉 그 볼륨 저변도 보면 고점이 1950이란 말이에요. 저점이 1720이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1750에서 1950 박스권입니다. 위에 잠시 2000 순간적으로 나갈 수 있지만 여기 볼륨주변도 주봉 보면 우리나라가 97%가 볼륨주변도 상단에 다닌단 말이에요. 빠지더라도 볼륨 전체 상승이 한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많이 떠야 잠시 2000포인트 가까이 간다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냥 지금 상반기에 2300까지 2300까지 다 그 헛소리거든요. 그런 사람들 참 나는 그 본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 말 듣고 주식 투자하기 때문에 그 많이 깨진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가야 될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이 정신병원을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의 장은요. 1900 넘었다. 일단 사지 마십시오.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오늘 주가가 제가 볼 때 한 20포인트 가까이 상승할 것 같은데 상승하더라도 주가는 일단 무겁습니다. 무거운 이유 중에 하나 가장 문제가 이제 선물이죠.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을 여러분 아다시피 어제 1조 거래가 1조 2천억 또 매도 쳐놨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이전 투구식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외국인들은 돈을 먹겠다는 거죠. 지금 선물 이제 매물대 보시면 여러분 누차 말씀드립니다. 선물 매물이 전에는 여러분 요 밑에 있다가 이 아래에 있었죠. 240 중심 밑에 있다가 지금 244 중심대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네. 선물 볼륨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볼륨이 커졌는데 지금 선물 자체 보면 RSI가 50 전후에서 아직까지 과열이 안 됩니다. 과열이 안 된다는 거는 보통 RSI가 70 넘을 때 볼륨저 밴드를 쳐버립니다. 그럼 결론은 볼륨저 밴드 오늘 못 치고 주가가 상승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주가가 상승할 때 볼륨저 밴드를 치고 상승해야만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데 볼륨저 밴드를 못 치고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오늘이나 내일 또 주가적으로 단기간 또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래요. 오늘 미국 증시가 안 열리는 게 다행인데 유럽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유럽 증시 상승 모양이 절대 교양있는 모양은 아닙니다. 이 독일 증시 보면 전일 아직 잉태형에서 이 탈출을 못하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잉태형에서 탈출을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상승했는데 VR은 답으로 밀립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독일 지수가 가장 충실한데 VR 50 이하에는 급락 나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요즘에요, 그 먹고 돌아서가 팔면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욕심 부리지 마라 이렇게 보고요. 영국 지수도 보면 계속 부딪혀요. 힘들어합니다. 영국 지수도 부딪히고 영국 지수도 보면 앞에 이제 일목균엽의 구름대가 두꺼워지면 매물이 계속 쌓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어떤 경제 그 주식 투자의 외국인 지분이 이제 계속 유럽계 자금이 계속 출금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무조건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에 분명히 대안이 없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항상 기본적인 거죠. 이평이 수렴했을 때는 주가가 꼭 사고 친다는 건데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어제 이제 그 121평을 지지했는 이 분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121평에서 중요한 부분 중요한데 어떤 원래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이평 위에 캔들 차트가 이평 상승하면 주식은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해가지고 아침에 거품을 물었거든요. 지난 금요일날 제가 그럴 때 막 가면 속임수다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어제 빠지는데 어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또 매수할 타임이냐 겁나가 또 매수도 못합니다. 매수를 못해요. 왜 합니까?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센티드 씨는 매수하셔야 된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평이 매물이 몰렸다는 것은요. 매물이 전부 포진됐다는 겁니다. 이 매물대가 굉장히 포진됐기 때문에 자 매물대가 이렇게 포진됐거든요. 매물이 포진됐을 때는 급락 급등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사기자 하는 대기자들이 작은 거나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장 자체는 이제 여러분께서 굉장히 신중하면서 과감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뭐 양다리 걸치지 않습니다. 틀리지 말든지 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과정인데 지금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게 역시계 곡선을 보면 냉정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매물대에 쌓여 있단 말이에요. 매물대에 쌓여 있다는 건 주가가 급락 급등 안 나옵니다. 그 반면에 중요한 거는 주가가 여기 1830 하방 이탈할 때는 주가가 급락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얼마까지 빠져버리냐면요. 예, 1740까지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예, 1800, 한 30 이하를 이탈하면, 20 이탈하면, 1730, 100포인트가 여기 무주공산입니다. 매물대가 한 개도 없어요. 무주공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승하기도 굉장히 버겁거든요. 상승하기가 매물대가 여기 뭐 엄청난 큰 매물이 여기에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큰 매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상승하기가 시원찮다 이렇게 보시고요. 상승하려고 하면 거래량이 늘어야 되는데 지금 거래량이 줄고 있단 말이에요. 어제자로. 거래자가 줄고 있기 때문에 주식은 제가 볼 때는 치고 빠지는 스탠드런을 여러분께서 계속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물망 차트를 한번 보면 뚜렷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 그물망 차트 보면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물망 차트 보면 주가 상승에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평만 보면은 이평이 수렴했다고 보지만 그물망 차트 보면 진짜 수렴은 이런 식으로 수렴이거든요. 깊은 수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물망 차트가 위쪽에 매물이 많이 눈에 보일 겁니다. 그래서 네. 주가 상승하기는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사람이 이제 그물망 차트 쓰기 한심하게 썼는데 그 그물망 차트 여러분에게 수익률을 말하다 할 건데 지금 주가 상승하기에는 계속 매물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일단 이 위쪽에 있는 그물들이
위쪽에 있는 그물들이 이 위쪽에 있는 그물들이 한쪽에 포진되기 전까지는 주가는 일단 상승이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심하는 그런 분면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이평의 자리와 캔들 차트의 이제 그 간격 이격도를 보면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격을 보면 자, 이격도 한번 보시면 이격도가 지금 응집에서 몰려 있는데 응집에서 아래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주가가 상승하는데 굉장히 장애를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보통 이격도가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주가가 상승하지만 위에서 내려오면 어쨌든 간 작은 폭이나마 눌림목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장은 좋게 보는 것보다 나쁘게 보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참 장 자체 주식 사기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항상 이야기는 물리더라도 1등 주식에 물려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예상지에서 보면 뭐 특별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네. 예, 물리더라도 이제 계속 좋은 주식에 물려라 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돈이 없거든요. 돈 없는 가운데 이제 물리기 힘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마음을 여러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 첫 번째 주가가 여러분 첫 번째 포인트는 상해 증시의 상승 여부. 상해 증시가 고주가를 뿌리면 우리나라가 못 올라갑니다. 첫 번째는 상해 증시의 상승 여부를 여러분께서 꼭 보셔라. 두 번째는 외국인들이 어제 선물을 사생 결단식으로 1조 2천억 걸었다. 외국인들이 손절매하면 주가는 크게 상승하지만 손절매하지 못하면 손절매하고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종가가 밀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는 오늘 또 양봉의 캔들입니다. 캔들 차트가 양봉인지 음봉인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캔들 차트가 양봉이냐 음봉이냐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하셔야 되는데 네. 여러분이 일반 차트 보면 힘드니까 바 차트를 보면서 보시면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캔들 차트가 양봉이냐 음봉이냐 이런 부분을 민감하게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중국 증시, 두 번째는 외국인의 선물, 세 번째는 캔들 차트의 양봉이냐 음봉이냐인데 이동평균이 수렴했을 때 여러분 이동평균 자체가 굉장히 큰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일단 주가 상승 자체가 1870 가까이 넘어간다면 일단 매도 치면 장중에도 저점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돈이 없어가 주식 못 사지 주식 없어 돈 못 사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보수적인 형태에서 주가가 어제 이제 센티비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 사신 종목들은 오늘 고점에 네. 매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전략과 함께 주의해야 할 점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총성천룸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라인업 함께하겠습니다. 네, 단기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소형주 어떤 게 있는지 샘플러스 전문위원에게 물어보는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라인업 시작할 텐데요. 가장 먼저 김형근 전문위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추천하신 종목 오스템 임플란트 일단 매수하신 분들은 좀 수익이 나셨을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예, 어제 네. 이제 장중에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시장은 조금 약세를 보여준 이후 회복은 좀 됐지만 여전히 좀 불안한 그 과정 속에서 역시 최근에 이제 그런 상세 모멘텀이 있는 실적을 기반으로 한 그런 종목들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이제 또 장중에 한 5% 정도까지도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신고가를 좀 형성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은 그 종목들을 좀 매매를 할 때 최근에 이제 목표가를 제가 제시를 해드리지만 목표가까지 끝까지 끌고 간다기보다는 중간중간에 상승이 나올 때 매수한 기간 대비해서 그러한 수익률, 괜찮은 수익률이 나올 때는 어느 정도 항상 수익을 챙겨나가는 그러한 전략을 꼭 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들고 가봐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다고 네.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한 번에 다 판다기보다는 네. 매도할 때도 좀 분할해서 일부를 수익 챙겨가면서 분할 매도 관점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오스템 임플란트 추가적인 대응 전략 살펴봤고 오늘 관심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전히 불안한 시장 안에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제 이제 EFSF도 지금 신용도 강등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프랑스 신용도 강등 이후에도 사실은 이미 선반영됐다 이러한 분석들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네. 여전히 불안감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항상 실적을 좀 기반으로 한 그런 종목들에 좀 접근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이 돼서 오늘은 성광밴드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광밴드라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피팅 업체죠. 뭐 전방사람 조선업이라든가 석유 플랜트 사업, 원자력 공사 이런 데 사용되는 피팅, 그러니까 금속 관이음새 뭐 이런 생산 업체입니다. 상당히 실적적인 부분을 좀 우선 보면 2011년도 이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 매출액이 한 754억 원, 전년 대비해서 한 32% 정도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100% 이상, 200% 가까운 그러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수익 부분이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피팅 업체들이 호황기였던 2008년도 그때 월 평균 수주액이 보통 한 240억 정도 이렇게 되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011년도 작년이죠. 이제 그때 수주액을 월 평균 수주액을 보면 거의 300억 가까운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대 호황기였을 때보다 사실은 지금 현재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 부분 이제 금융 위기에 감소했던 그러한 국내 건설이라든가 또 조선이라든가 중공업 업체들의 해외 수주가 지금 증가되고 있는,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걸로 좀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며칠 전에 지금 뭐 삼성중공업이죠. 지금 계속 주가 흐름이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해외 플랜트 부분에서 그런 수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도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좀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업의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제품 믹스, 그러니까 피팅 제품 중에서도 이게 가격 차이가 다 좀 나는데요.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가 좀 고부가 그런 피팅 제품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비중이 한 40%까지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봤을 때도 앞으로도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러한 수주 잔고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주 잔고가 증가하면서 이 기업의 협상력도 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판매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 인상도 가능하다. 이러한 전망이 좀 되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 앞으로의 실적 개선 추이가 가능하다, 지속이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200일선을 돌파한 이후에 작년에 한 10월달 12,000원 정도, 11,000원대 저점을 찍고 나서 좀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장기 평선을 이제 돌파하고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판단이 들고요. 수급적인 부분을 봐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아주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보시길 바라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좀 오늘 이제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다 판단이 들기 때문에 2만 원 정도, 2만 원에서 2만 1,000원 요 사이에서 매수가 분할해서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2만 5,000원, 정고점이 있는 2만 5,000원 정도, 손절가는 18,5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이윤규 전문위원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 시간 추천 종목 AP 시스템 다시 한번 대응 전략 살펴봐 주시죠. 예, AP 시스템 좀 안타깝게도 단기적인 흐름이 조금 깨진 상태입니다. 예, 네. 손절가를 아직 이탈은 하진 않았기 때문에 손절가를 필히 좀 준수해 주셔야 하고요. 매수 접근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예. 네, AP 시스템 혹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대응 전략 좀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장 새로운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금일 제 관심 종목은 더존 비전입니다. 예, 네. 더존 비전은 뭐 아시겠지만 기업 정보와 소프트웨어 판매 업체고요. 아무래도 더존 비전의 회계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이제 국내 회계 사무소의 100%의 점유율을 좀 보일 정도로 국내 시장에서 좀 막강한 파워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최근 클라우딩 컴퓨터 관련해서 이제 기술을 또 도입한 스마트 CTA는 또 기업 경영 정보 솔루션인 아이플러스를 세무 회계 사무소 업무 환경에 또 적합하게 클라우딩 또 그런 기술을 또 접목해서 어디서나 또 접촉 가능한 편의성까지 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 면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면을 또 보이고 있고요. 그래도 뭐 기업 워낙 소프트웨어 쪽이기 때문에 성장성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 또 외국인들의 매수야 또 장 대비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고요. 제시해드릴 매수가는 8,880원에서 8,700원 사이고요. 단기적으로 접근은 좀 권해드리고 목표가는 10,000원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8,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더존 비존까지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윤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증권사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개장을 한 30여 분 앞두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어떤 리포트 나왔을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 대부분 리포트 내용이 유럽과 관련된 것인데요. 오늘 순서는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에 가서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리포트 주제가 달라진 유럽 사태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좀 네.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어제 S&P가 유로존 9개국의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강등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EFSF의 신용등급까지 강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반응이 이전에, 그러니까 미국 신용등급 강등 당시와는 달리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는 첫 번째로는 S&P 조치가 이미 노출된 악재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EU 정상회의 이후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을 경고한 바가 있어서 구체적인 시기만 알지 못했을 뿐 그 시기가 임박했다는 점은 시장이 충분히 인지했던 상황이라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유럽 국가들은 유럽 재정통합, ESM 조기 시행, 금융거래세 도입, 그리고 22 3년 만기 장기 대출 프로그램 등 사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내놨고 이미 이러한 방안들이 시행 또는 논의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은 18일 영국, 이탈리아 정상회담, 20일 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정상회담, 23일 EU 재무장관 회의, 30일 EU 정상회의 등 굵직한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역발성 측면에서 볼 경우 이번 S&P 조치를 계기로 일부 미흡했던 사태 해결 방안들을 보완하려는 주국들의 움직임이 좀 더 강화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경제에 대한 시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9월의 경우에는 부진한 경제지표 발표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국 경제 지표들이 꾸준하게 개선세를 보이고 있고요. 유로존 경제가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22 총재의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로존 경우에도 최근 들어 시장 예상보다는 양호한 경제 지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까지도 지난주 발표된 중국의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리고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각각 1년 3개월 그리고 2년 만에 최저치를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춘절을 앞둔 정책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부분들을 고려할 경우 이번 S&P 조치 이후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지난해 8월, 9월과는 다른 패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코스피 PER과 PBR이 8배 초반, 그리고 1.05배로 유럽 사태에 대한 위기감이 극에 달했던 지난 8, 9월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딥밸류 구간에서 주식시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 봤을 때는 일정 부분 노출된 악재라고 할 수 있는 이번 S&P 조치로 인해 매도에 나설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번 주 유럽 주요국들의 국채 입찰이 예정되어 있어 채권 발행 성공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18일 그리스 정부와 민간 채권자들이 성질 삼각 협상과 20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향성 탐색을 하는 과정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당분간은 변동성을 활용한 저점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장의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오늘의 대박 전략 시간입니다. 자, 오늘 순서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 국내 증시는 유럽발 악재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과연 외국인과 기관들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예, 어제 시장 상당히 좀 우려감이 좀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중에 한 1.6% 이상 좀 하락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오후장 되면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좀 만회를 해주면서 일단은 우려가 상당히 좀 컸었던 시장이 아닌가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려는 있었지만 아무래도 장 막판에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0.8% 하락해서 조금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66억 순매수를 보였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한 600억 가량 순매수를 좀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히 좀 크게 나왔었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때문에 시장은 하락했기 때문에 나중에 좀 베이시스가 호전이 된다면은 그 부분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되겠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을 간단하게 좀 언급드린다면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 한 440억
정도 순매수,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270억,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등 일단은 매수를 가장 좀 많이 한 종목이 좀 지금 매수를 가장 많이 한 종목에 이런 2대 종목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2조 6천억 정도의 해양 플랜트를 수주했다는 뉴스가 좀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뭐 조선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리포트가 좀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은 모두 일단은 부직시키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었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현대모비스도 일단은 계속해서 좀 지분 매입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가격 상승은 그렇게 크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외국인의 지분 증가가 8월 이후에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목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220억 정도 순매수를 좀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에 매도했던 부분과는 달리 일단은 이틀 연속 지금 순매수에 나서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 아닌가. 지금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삼성전자에 대해서 순매수를 좀 확대시킨다라면은 지수가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할 수 있고, 삼성전자의 주가도 좀 크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지는지만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최근에 지금 기관과 더불어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많이 사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저항대를 좀 돌파를 하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외국인이 좀 관심 갖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지금 어저께 수급을 보시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현대모비스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일단은 매수를 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LG화학 같은 부분을 400억 정도 순매수를 좀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경기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한 결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나금융지주, 현대중공업, KB금융, 대한항공 등 일단은 좀 매수를 보여주었는데, 일단은 일정한 방향성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주에 대한 매수를 좀 늘려가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 은행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시각을 갖게 만드는 요인인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금융 업종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 매도보다는 아니면은 신규 매수를 좀 관점을 좀 바꾸시고 나서 기관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업황의 변경은 없죠. 근데 이제 워낙 강세 기조에서 항공주가 좀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워낙 강세 쪽으로 좀 워낙 강세 쪽으로 조금 추세가 변경될 수 있을지만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조금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지금 IT의 물동량이 많아지면 항공주에 대해서는 일단은 수주가 상당히 좀 많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일단 그러한 부분도 일단은 좀 관심 있게 바라볼 부분이 아닌가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상의 종목은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는 OCI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매도가 나오고 있죠. 얼마 전에 뭐 상한가에 안착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가 이제 피크로서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의 수급은 OCI 상당히 좀 좋지는 않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성장이 지금 뭐 확실하게 좀 나타날 그런 국면이 좀 아니다라는 걸 지금 인식시켜주는 그런 수급 상황이 아닌가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대중공업,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현대건설 등 일단은 매도를 가장 많이 한 종목의 랭크가 좀 되어 있다. 일단은 금융주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좀 지속적인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좀 경계가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 기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삼성 SDI나 삼성물산에 대해서 수급을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좀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동안에는 상당히 기관이나 기관들의 수급이 상당히 좀 좋았던 그 두 종목이었는데, 최근에는 일단 그 매수했던 기관들이 매도를 출회시키면서 일단은 부정적인 흐름이 연출되고 있죠. 제이모직도 좀 마찬가지 흐름이 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관련주에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뭐 SDI나 물산이나 그다음에 제이모직 같은 종목들이 일단은 기관의 매도가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은 경계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들 물량이 지금 어느 정도 좀 축소가 되지 않는다라면은 본격적인 상승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기관의 매매 패턴을 좀 잘 이해해보자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금목소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4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감이 좀 작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좀 기관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지금 코스닥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들을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성광밴드 26억, YG 엔터테인먼트 21억 정도, 안철수 연구소, 파라다이스, SM.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뭐 엔터 관련주에 대해서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피팅 관련 업체겠죠. 성광밴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광이라든지 하이로코리아, 그다음에 지금 성광밴드도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겠다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 기관 같은 경우는 서울반도체에 대해서 매수를 계속하고 있고요. 다음이나 테라세미콩, 태광, 루멘스 등 일단은
매수상위 종목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일단 지금 외국인들이 성광밴드를 매수했고 기관들은 태광을 좀 매수했던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피팅 업체가 수주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호황기 2008년, 2007년보다도 더 많은 수주를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피팅 업체에 좀 관심 갖고요. 그다음에 지금 루멘스 같은 경우도 LED에 대한 성장, 서울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LED 산업에 대한 뭐 침체보다는 바닥을 다지고 나서 성장 국면으로 좀 돌입할 수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장 전략 세워볼 텐데요. 앞서 뉴욕 증시는 휴장을 했고 유럽 증시는 개장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하기도 했는데 과연 국내 증시가 그 훈풍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앞서 어떤 전문가님께서는 전강 후약 장세 예상된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전강 후약이 되든 네. 전약 후강이 되든 일단은 뭐 장에 대해서 뭐 상승 하락은 너무 집중하시지 마시고요. 일단은 네.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지지선, 그러니까 1850포인트에서 1800선이 잘 지지가 되는 거 좀 체크를 해보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는가, 기관이 들어오고 있는가 그것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네. 나중에 시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그런 지금 시점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다음 주에 구정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정 연휴가 껴있는 그 날인 만큼 아무래도 지금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지금 특히 기관도 좀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들에 대한 지금 매수는 좀 소극적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 한 주를 보고 뭐 시장을 논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오늘 하루만 보시고 시장에 대한 대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에 대한 시장은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라.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악재에 대한 내성이 상당히 좀 많이 생겼죠. 지금 S&P가 뭐 9개 유로존 국가에 대해서 신용 등급 강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나라 시장은 뭐 다른 뭐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좀 더 많이 빠지긴 했지만 수급 상황은 상당히 좀 개선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낙폭이 큰 만큼 반등폭도 그렇게 크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큰 우려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기관이 한 600억 정도 순매수를 좀 보여주었고 외국인 같은 경우도 일단은 지금 순매수, 그러니까 66억 정도 순매수 이제 매수를 많이 한 업종은 뭐 자동차나 IT 그동안의 실적 개선세가 상당히 좀 뚜렷했던 그들 업종 쪽으로 일단은 매수가 들어왔던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좀 좋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지수에 대한 큰 폭의 뭐 상승을 기대하시기보다는 일단 외국인의 매수 증가 그다음에 지금 기관들의 특히 이제 투신이나 연기금, 증권 등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와 준다라면은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지금 다음 주 구정 연휴가 있는 만큼 국내 투자자들은 소극적인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감소된다라면 시장에 대해서는 확실한 방향성보다는 일단은 소폭의 하락 내지는 소폭의 상승 정도로 좀 마감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상황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수급 상황에 이상이 없다라면은 큰 우려는 하지 않으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의 시장은 대형주와 실적에 좀 초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쪽에서는 테마주에 대한 단속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테마주가 뭐 단기적인 급등을 보이기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시점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닝 시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그다음에 지금 자동차, IT, 화학 쪽, 그러니까 이들 업종을 보시면은 뭐냐면요. 앞으로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 플러스 현재 실적이 좋은 기업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는 중국 내수 소비 성장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고, 뭐 한국폴마라든지 LB, CNC, 그다음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겠고, 그다음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이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겠죠. 단연코 현대차, 기아차의 상승이 있어야만 그 뒤에 지금 부품주들이 좀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지금 흐름이 좀 이어갈 수 있다. 그다음에 지금 IT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필두로 해서, 그러니까 부품주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핸드폰 부품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에는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부품주들에 대해서도 일단 관심 있게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LG화학 어제 기관 매수가 상당히 좀 많이 유입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LG화학, 호남석유, 그다음 뭐 하나케미칼이라든지 이들 업종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상당히 좀 맞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수 움직임보다는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셨고, 또 실적 개선 종목, 화장품과 자동차, IT, 화학 업종이 유망하다라는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관심 종목은 이들 업종에 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종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하이닉스 좀 갖고 왔고요. 네. 일단 시장에서 안 좋은, 그러니까 지금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상황으로 시장 상황
상황이 바뀌었을 때 가장 큰 소리를 받는 게 이제 시장 점유율이 좋은 기업이겠죠. 근데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뭐 치킨 게임에서 승자들 중에 이제 그 승자 둘 중에 하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둘이 감산을 하지 않고 그 유일하게 좀 살아남은 그런 기업들인데 뭐 다른 뭐 대만이라든지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감산을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죠. 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계속해서 좀 생산량을 유지를 하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적자 전환을 하긴 했지만 일단은 점유율을 높게 좀 가져간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반도체 시장에서 상품값이 상승이 좀이라도 일어난다면 그 수혜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그 두 종목 중에 하이닉스를 좀 갖고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반도체 가격이 하반 경직 흐름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좀 바닥권을 좀 다져가면서 경기 회복 신호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나와주고 수요 증가가 나와준다라면 상품값의 반등은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포커스를 좀 맞춰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좀 나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파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매수에 좀 가담을 해주고 있고 기관도 그 부분에 좀 동참을 해주고 있다는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힘이겠죠. 그러니까 힘으로 얼마만큼의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일단은 지금 1월 초겠죠. 1월 초에 갭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1선과 61선 그러니까 지금 장기 이평선에 대해서 저항권에 갭상승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매수세가 강하다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갭이 메워지지 않는 한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윗방향으로 천천히라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갖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좀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네.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힘의 논리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좀 가능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25,000원.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추격 매수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되시고요. 그러니까 네. 25,000원에 가격을 준다라면 그때 좀 매수를 해보자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27,000원 정도 좀 설정을 해봤습니다. 뭐 특정한 저항권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은 5% 정도 수익을 좀 목표로 해보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3,500원 정도를 좀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은 크게 무리는 없겠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대형주 쪽으로 좀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그 안에서도 지금 가장 매수를 많이 하는 하이닉스에 좀 관심이 갖는 것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기적인 전략을 네.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더 강한 하이닉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잘 들어봤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십시오. 지금까지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7시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